정말 아기 물고기 니모도 영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디처럼 주인의 관심에서 벗어난 오래된 장난감도 영웅이 될 수 있죠. 네. 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9가지 스토리 법칙, 픽사 스토리텔링. 저희가 1장에서 4장까지 다뤘고요. 네. 5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분은 5장 9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좋으면 그림도 좋아 보이고, 예, 그리고 스토리가 약하면은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어떻게 뼈대를 만드는 네. 그런 아마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개 이제 순서 카테고리가 스토리의 뼈대가 나오는데 네네. 도입 부분의 시작을 옛날에 그렇게 시작하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말을 만들어가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촉발 부분은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진적 갈등 고조에서는 그래서로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와 결정에서는 마침내, 네. 예, 그리고 결말에서는 그날 이후 쫙 이렇게 풀리는 변화. 것들, 카타르시스 이후에 예, 그렇게 요 용어를 사용해서 첫 문구를 요걸로 쓴 다음에 나머지 자기 얘기를 붙여한다면은 아마 이게 구조로서 지금 완벽한 네. 하나의 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써주고 네. 있네요. 책에서는. 그래서 여기 니모를 찾아서를 이 구조에 적용을 시켰을 때 옛날에 Once Upon a Time 하잖아요. 옛날에 말린이라는 물고기 살았는데 사고가 있었다. 네. 매일 그 니모의 아버지인 말린은 니모를 과보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모가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스쿠버 다이버에게 잡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모의 아빠인 말린은 스쿠버 다이버가 탄 배를 찾아 길을 떠나서 돌이라는 이름의 건망증이 심한 물고기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돌이에요. 막 이러면 계속 그 제 말을 이름이 하고. 뭐였죠?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도리와 말린은 니모를 찾아 시드니까지 헤엄쳐 간다. 여기서 각각 온갖 위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래서 도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말린은 도리를 구한다. 마침내 위기가 절정해서 말린과 도리는 니모를 만나지만 니모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니모는 죽은 척을 했던 거구나 하고 알게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니모가 이 안에서 이제 성장을 통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날 이후 말린은 바다에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과보를 하지 않고 니모를 좀 자유롭게 돌본다라는 이런 스토리로 하는데 앞에 이렇게 8개를 미리 써두고 네.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제안을 하고 계세요. 네. 네. 6장은 영웅입니다. 네. 히어로. 아까 우리가 1부에서 얘기할 때 영웅은 대단한 게 영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기 물고기 니모도 주인공이 영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디처럼 오래된 이제 주인의 어떤 관심에서 벗어난 오래된 장난감도 영웅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픽사가 위대한 게 뭐냐면은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네. 것이 있잖아요. 네. 슈퍼맨을 어떻게 보면은 비판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네, 저 슈퍼맨 역할. 클립만 봐서 좀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가족이 나오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인간적인 신인 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초월적인 능력이 네, 있는. 네. 결국은 영웅을 만들 때도 단순히 슈퍼히어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다 그 아우를 수 있는 영웅 스토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슈퍼 파워를 가진 게 아니라 좀 인간적인 약한 부분도 존재하고 네.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히어로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이제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보다 더 오래 사랑받고 기억에 남는 그런 영웅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좀 영웅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영웅이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슈퍼파워를 가진 그런 뭔가 정말 이렇게 현실에 없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공을 온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스토리상의 영웅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어떤 영웅을 지지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어린 시절. 네.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고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어린 시절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 아 얘는 이렇게 이런 애구나 혹은 아 얘는 이렇게 커 왔구나 하고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게 되고요. 로알드 달의 마틸다를 보면 그녀 역시도 또 고아예요. 그런 캐릭터가 이제 막 책을 읽으면서 엄청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나중에 막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린 시절 이야기가 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엉뚱하고 엉성한 면모를 보여라. 네.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완벽한 캐릭터는 우리 공감하지 못하고 재미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 이끌어요.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난 여기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좀 정의로워야 되죠.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는 캐릭터들은 항상 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정의로운 영웅을 우리는 원하고요. 여기 재밌는 게 고양이 구하기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구하기가 뭐냐면 이게 기법이래요. 그래서 저 캐릭터 인크레디더블에 보면 저 캐릭터는 너무 좀 잘난 척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좀 별론데 매력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고양이도 막 구해주고 크고 작게 되게 착한 일을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뭐 쓰레기를 줍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약간 말은 좀 허세 있게 하지만 그런 캐릭터만은 아니구나. 응원해도 되겠는데 괜찮은 캐릭터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보면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츤데레 같은 캐릭터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말로는 되게 틱틱거리면서 행동은 또 반대로 이렇게 다 챙겨주고 하는. 알라딘을 한번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약간 도둑질 같은 걸 좀 하는 것 같고 주인공이 도둑이죠. 도둑질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도둑 같은 캐릭터인데 맞아요. 우리가 그 캐릭터를 완전히 쟤를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덜 들잖아요. 그런데 작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걸 좀 무마시키기도 하고 하는 맞아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좀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 이런 것도 도와주고. 있구나. 그렇죠. 네. 정리하기로는 리더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품이 고결하고 진실과 공정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적과 맞선다. 리더는 결단력이 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물고기 캐릭터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전 이걸 현실에서 좀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면 이게 또 상대방들 또는 누군가에게 좀 설득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에 어떤 일상적인 꾸준한 실천 컨텐츠가 되게 인기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 영웅이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응원하지 않을까. 쟤는 그냥 평범하게 뭐 사실 이름도 모르는 어디 한 마을에 사는 누구겠지만 영어 한번 잘해볼 거라고 저렇게 매일 저렇게 올리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 영웅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7장은 네. 조연. 네. 주인공인 고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6장에 있는 영웅과 꼭 합의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웅만 존재하면 재미가 없고, 근데 항상 이런 이게 그 도와주는 조연이든 반대되는 악역이든 그것도 조율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합의되는 그렇게 시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스토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뭐 나의 어떤 멘토가 이제 도와주는 조연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좀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악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맨날 태클 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그놈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변의 인물들이. 그런 분들이 다 하나의 조연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스토리들은 좀 법칙이나 원칙, 공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 공식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스토리의 6가지 그런 뼈대. 과정들, 뼈대들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도 아까 이제 우리가 주인공은 이렇게 정의롭고 결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우리가 응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조연의 캐릭터들도 유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학교에서 첫사랑하는 얘기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유형이 전령관이라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있고 수호자라는 캐릭터가 또 있고 네.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멘토가 있고 또 동료가 있고 옆에 동료들이 있고 장난꾸러기 약간 분위기 메이커가 있고 그리고 모습을 바꾸는 존재 약간 입체적인 캐릭터죠. 돕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 존재 반전 배신자 아니야, 캐릭터 배신자. 반전 캐릭터 그다음에 그림자 이제 악당이 나온다. 이제 이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집어넣어볼까? 이 스토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재미나고 짜임새 있는 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이제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배역을 할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만약에 스토리를 뭐 자서전 같은 걸 쓴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활용하면 좋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자소서 쓸 때. 자소서도 비슷하고 그렇죠. 네. 이제 기업에 입사할 때도 뭐 내 주변 인물들한테 뭐 영향을 받은 네. 것들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배역을 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구조를 짜고 캐릭터를 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뭔가 돋보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봐라 이런 얘기니까 뭐 조연이든 주연이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내 인생에 이걸 어떻게 녹일지 좀 고민해 보면 여러 요소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 또 캐릭터 소환하기라는 게 이제 7장 조연 속에 나오는데요. 네. 내가 제일 싫었던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그 사람은 나와 이런 관계였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은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가, 혹은 이 사람은 현재 근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 딱 생각하니까 저를 성추행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지금도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예쁜 애들을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싸이월드 같은 거 예쁜 애들을 계속 보면서 얘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나한테 도와줄 수 없겠냐, 접근할 수 없겠냐, 뭐 그런 식으로 이런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얘는 진짜 나쁜 악당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약간 뭐 얼굴이 동그랗고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이렇게 막 써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면 엄청 근사한 악당 캐릭터가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나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 속에서 얘는 나쁜 애다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되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얘는 왜 나쁜지,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화날 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잘하니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화가 나오는데 토이스토리 3편인가에 보면은 이제 스토리 좀 바뀌어가지고 우디랑 버즈가 약간 어디 어린이집 같은 데 가게 되나?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엄청 두목 같은 나쁜 곰인형, 약간 분홍색 곰인형이 있는데 막 여기저기 뜯어지고 뭔가 상처가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당 역할을 자처를 하는데 네. 얘는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